밀가루를 3컵을 사용할 거거든요. 이렇게 한번, 두 개, 세 컵, 계량컵 이렇게 해가지고 3컵 사용할게요. 그리고 설탕을 저는 2큰술 사용하는데 지금 흰색 설탕이 없으니까 그냥 갈색 설탕으로 뭐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? 아무거나 넣고 사용하면 되는 거지. 이렇게 소금도 작은 술로, 이거는 2개 하면 조금 약간 간이 센 것 같으니까 1개 하고 이 정도. 이스트도 한 작은술. 물은 1컵 반이에요. 물 1컵 넣고 2분의 1컵, 우유를 2큰술 정도, 이렇게 2큰술 대충 섞습니다. 참 건포도 같은 거 넣으면 좀 맛있으니까. 이건 계량 필요 없습니다. 자기가 그냥 넣고 싶은 대로. 이 정도 넣을까요? 이렇게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만. 홈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무반죽빵을 대부분 다 해 보셨을 텐데, 저도 한때 이게 유행할 때 꽤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. 이런 식의 빵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첨가해서도 만들었는데, 제가 이 빵을 만들다가 만들지 않게 된 계기가, 이건 막 만들었을 때는 맛있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빵을 먹으면 식감이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꼭 떡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감 때문에 이제 이 빵을 이런 식으로는 빵을 만들지 않게 되더라고요. 제가 뭐 반죽기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냥 글루텐을 만들고 해서 하지. 그러다가 이 3차례 폴딩법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빵을 만드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. 만들고 나서도 맛있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도 맛있고, 예전 같은 그런 떡 같은 그런 식감도 아니고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빵을 만들게 되는데, 대충 영상처럼 저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30분의 시간을 두는데, 꼭 30분 아니어도 한 20분 정도 뒤부터 해도 됩니다. 반죽을 다른 볼에 옮길 필요도 없이 그냥 저렇게 밀폐 용기 뚜껑을 닫고 시간을 30분 정도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. 뚜껑을 닫고 30분이 다 되었네요. 그러면 뚜껑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 반죽이 이렇게 퍼진 것 같이 되었어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반죽을 조금 늘려가면서, 약간 이게 자연적인 자기들끼리 글루텐이 이렇게 뭐 형성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좀 주물러 주면 어떤가요?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질감이죠. 이렇게 신기합니다. 반죽이 세요. 이게 일종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빵에 뭐랄까 쫄깃함, 그걸 더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. 이 정도로 해서 다시
30분간 두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꼭 30분 안 해도 뭐 한 20분 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. 다시 닫고 다시 30분이 지나서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발효가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좀 더 부풀어 오르고 좀 발효가 더 잘 되는데 이날은 바깥 온도가 굉장히 좀 낮았거든요. 제가 또 영상을 또 이른 날 찍어가지고 영상 찍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온도도 더불어서 또 낮다 보니까 이 반죽이 발효가 좀 좋게 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상관없이 이렇게 반죽을 이제 늘렸다 접었다를 해줄 건데 첫 번째 한 것과 다르게 이때는 조금 반죽을 살살 다뤄줍니다. 안에 있는 기공들이 막 이렇게 다 사라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차분하게 접었다 늘렸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반죽을 매끈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고 다시 30분 뒤에 이제 마지막 폴딩을 해줄 겁니다. 이제 세 번째 폴딩 작업을 하겠습니다. 반죽을 보시면 발효가 어느 정도 약간 진행이 되었습니다. 저 상태대로 해서 이게 이제 1차 발효가 거의 이제 끝난 그 상태인데 저는 지금 저 반죽을 하면서 굉장히 찰지죠. 예. 꼭 반죽기에서 반죽을 해가지고 한 것처럼 막 굉장히 찰진데 아마도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다 굽고 난 다음에 예전에 이런 작업 없이 무반죽 했을 때와 다르게 빵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데 원래는 저도 맨손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날 또 손에 상처도 있고 해서 저 장갑을 끼고 했습니다. 근데 그냥 맨손으로 할 때는 손에 물을 약간씩 이렇게 묻혀가면서 반죽을 매만지면은 훨씬 이게 반죽 만지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양손으로 저걸 하지 않고 한 손으로 이 작업을 하잖아요.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뭐 굉장히 무슨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손 씻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렇게 하고 지금 옆에 살짝 보이는 저거는 저희 큰형님께서 저한테 주신 야채 탈수기거든요. 저는 다른 이게 뭐 이게 반죽을 만든 통이 없으니까 저걸 이용하니까 모양도 예쁘고 괜찮더라고요. 혹시나 여러분들도 있으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발효를 하겠습니다. 2차 발효는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해주면 됩니다. 2차 발효 저는 한 40분 정도 2차 발효를 해줬습니다. 더 해줘도 뭐 상관없지만 뭐 저 정도에서 저는 이제 빵을 구워줄 건데 일단 예열을 오븐에서 했는데 저 반죽이 조금 흐물흐물하고 좀 힘이 없는 반죽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걸 구울 때는 저렇게 용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무쇠솥이 있으면 무쇠솥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저걸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재활용 버리는 날 나가니까 누가 저걸 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안이 조금 깨끗하지 못한데 뭐 저는 이거 빵을 굽자 싶어서 얼른 들고 와가지고 제가 빵 굽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엉성하지만 이렇게 칼집도 내주고 오븐에 넣고 이제 굽는데 가장 높은 온도가 보통 다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오븐에 240도로 놓고 저는 저걸 넣고
해가지고 이제 한 15분 정도 구워주다가 오븐에 있는 뚜껑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넣고 온도를 한 190도 그 정도로 또 낮춘 다음에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이 빵을 구워 주었습니다. 빵이 잘 구워져서 나왔습니다. 어떤가요? 맛있게 보이죠? 엉성하게 칼집을 냈는데도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서 잘 구워졌고 그리고 저기 사용한 저 유산지는 저 흰색 유산지 있죠. 그걸로 사용할 때는 빵이 전부 유산지가 막 붙어가지고 그랬는데 저 색깔로 하니까 기름칠하지 않아도 잘 구워지더라고요.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원래 이 빵을 자를 때는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잘라야지 뭉치고 그런 것이 없는데 저는 영상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고 해서 그냥 안에 온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빵을 한번 잘라 보았습니다. 발효가 아주 크게 잘 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어떠세요?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죠? 같이 이 빵 한번 뜯어서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이 빵은 이제 식사빵으로 할 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나중에 좀 식고 난 다음에 토스트기나 그런 데 넣고 살짝 구워서 원하시는 뭐 이렇게 크림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잼이라든지 이런 걸 발라서 먹으면 아주 정말 맛있는 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방법으로 이걸 또 나누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뭐 어떻게 알게 되어서 아주 예전부터 만들었지만 자, 빵이 저렇게 부들부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전 자르면서 한두 조각 또 먹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빵 많이 드시고 만들어서 드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들어서 드시고